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대통령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참 많이 고생은 하셨지만 많이 여물어지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은 바보 윤석열이란 분이 정말 많은 국민들을 심금을 울린 겁니다. 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통령 나오실 때. 어떤 분이 자기 평생에 여러 대통령을 봤지만 대통령 때문에 울었다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막 수리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바이킹 전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지금 대통령이 나오실 때하고 몇 개를 한번 동시에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가 많이 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딱 나오자마자 변호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이 보낸 첫 메시지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들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첫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변호인단 성명을 통해 전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잘생겼어요. 남자치고 대단한 결정을 한 거죠. 보통 남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이게 오늘 주원학님께서 참 멋진 비유를 하셨네요.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빼고 심의하게 했던 것이 바로 문행배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때 그 한 사람의 진면목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안이 결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계신 데서 이제 공수처에 출두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앞거는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시면서 보인 태도가 그야말로 참 당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내공인 거죠. 저는 그 점을 아주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참 많이 다르구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지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또한이죠.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 구속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실체적 측면에서도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내용 때문에 이제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겁니다.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 검찰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의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검사들이 전부 다 출세의 목을 메고 민주당 측에 이름 줄을 대고 있던 그런 모습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목도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25시간 동안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친정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총장의 여러분들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 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나라의 구석구석에 대통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줄을 잘 대어 가지고 입신 출세를 여러분들 추구하는 사람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돼서 암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세력과 여러분들 연계가 돼 가지고 국가의 공적기관이 공적인 체계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지휘체계를. 이 부분 여러분들 보시고,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수사기관들이 거대 야당과 야합하여 내란몰이에 앞장서는 것을 분연한 심정으로 지켜둔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 특수본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여기에 대해 검찰 특수본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번에 분노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적 기관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을 찾아보기가 가뭄에 콩나기처럼 어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당신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목격했기 때문에 부산물로서 진짜 대통령의 여러분들 계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완전한 계몽령이 된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계몽령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체제가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대한민국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얼마나 공적기관들의 이런 요소요소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큰 역할을 한 거죠. 물론 대통령께서 의도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의회성이 있기 때문에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로 사람들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졌구나.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대통령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이런 거를 많은 국민들이 단박에 뭡니까? 교육을 받은 겁니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임무입니다.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고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복귀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 전복을 깨하는 여러분들 좌익 세력들인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5년간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전부를 걸고 이런 활동을 해온 겁니다. 제가 학위를 한 3년에서 4년 정도 안에 마쳤는데 그때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런 열심히 부정선거를 파헤쳤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민주당의 반란과 선관위의 반란과 전라도의 반란 세 가지를 곱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민주당의 반역과 선관위의 반역과 전라도의 반역의 세 가지를 곱한 형태가 된 겁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부정선거가 시작이 됐고 권력을 잡아보니까 권력이 참 달콤하고 좋고 이익이 많으니까 그 권력을 오래 잡고 싶은데 전라도민 숫자가 여러분들 머릿수가 작기 때문에 결국 부정선거를 기획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부정선거를 영속하기 위해 선관위를 접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간에 경력 채용하고 아마 5.18 가산점 같은 것이 크게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일각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중간 간부 이상의 80%가 호남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설령 80%가 아니더라도 20에서 30% 이상 정도의 이런 호남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중간 간부를 접하고 있으면 그것은 의도적이고 자기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관위를 동원해 가지고 사전투표제도를 2013년에 통과시키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선거를 단행한 것.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두저주저 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민주당이 기획하고 선관위가 집행하고 거기에 참여와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호남 출신들이 그들은 성진에서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그들은 관급 물량의 이름들 배분해서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그들은 국회를 장악해서 예산의 특혜를 받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도 친인척이 한 자리 건너면 호남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몇 번 숙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병호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이야기를 해 주겠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민주당의 반역 곱하기 선관위의 반역 곱하기 전라도의 반역인 겁니다. 그 반역의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반역이 아주 간단하게 이런 명료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조차도 전라도의 반역 이런 이야기는 못 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에 써주는 겁니다. 이 정도 여러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여러분들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신 출시에 대한 꿈이 있으면 민주당의 반역과 선관위의 반역과 전라도의 반역이다 이런 이야기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나는 완전히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제 대통령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나왔거든요. 대국민 담화문 우리가 한간의 뜻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전부가 다 받아들이라 그렇게 쌩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지만 대통령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문을 나오셔서 생각을 좀 여러분 추스리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국민들에게 발신한 첫 번째 메시지가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바보 윤석열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 내용인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오늘 저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석방되어 다시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저와 대한민국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 속에서 많은 국민께서 걱정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반헌법적 세력들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될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파의 도구로 전락했고 사법체계 내에서는 우리 법 연구회를 비롯한 정치적 이념에 갱도된 세력들이 법치를 왜곡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간첩 세력들이 정부와 사회 곳곳에 침투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런 국민에게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가장 윤석열다운 표현인가. 그래서 개인적인 영달과 안위를 여러분들 그냥 짓 뭉개부리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던 겁니다. 어쩌면 대단히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바보처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이거를 보통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착하게 조준해서 여러분들 강조한 다른 분들의 논평을 제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적 수단으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이야기하는 최대의 메시지인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대통령께서 감방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우리하고 함께 해달라 이런 소망을 대통령께서 세 문장으로 착하게 메시지를 여러분들 전달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부정선거 세력에 맞서 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노예 상태의 여러분들 전락할 운명에 처한 국민들을 구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해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불법과 부정을 바로잡고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주당 측에서 윤 대통령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을 메고 윤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탄핵 공작을 전개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수뇌부 가운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인감됨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적생입니다. 죽기로 각오하면 사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국민이 지켜야 됩니다. 구심점이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나서시겠다고 하니까 구심점이 이제 생긴 거죠. 국민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부정선거 세력에 우리가 맞서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부정선거의 실상을 이런 까발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돼 가지고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이런 재산과 이런 부분을 이런 보존하기 위해서 나서는 투쟁 대열에 여러분들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 고향인 경남 통영에서 한 젊은 분께서 보내신 메일이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이렇게 젊은 분들은 궁금함을 찾아보고 본인 스스로가 깨우치구나.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문들이나 이런 데서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동년배 남자로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두렵거든요. 사람은 모두 다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뛰면서 너희들이 도둑놈들이다. 너희들이 사기꾼들이다. 너희들이 반역범들이다. 너희들이 반역자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겁난 이야기입니까? 권력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저는 항상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 속에서 자신이 그냥 소시민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소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명. 좋은 나라에서 나가지고 기회가 주어져서 좋은 곳에서 공부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자연적으로 소명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민주당의 반란 곱하기 선관위의 반란 곱하기 전라도의 반란입니다. 이런 이야기 누가 하겠습니까? 얼마나 겁난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렇게 사자우처럼 터져 나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왜 기도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누가 이 이야기를 해주겠냐. 솔직담박하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한 축이 전라도의 반역이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한 축이 민주당의 반역이다, 얼마나 겁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대통령조차도 하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 보고 너희들이 반역자다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제가 맡아야 될 소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향 덕을 많이 받은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